네, 이번에는 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과학서재 시간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정신과 치료에 관한 오해와 편견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진료 현장에 있는 의사가 직접 쓴 책이 발표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서재에서는 정신의학의 탄생을 집필한 하지현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이 독특합니다. 정신의학의 탄생.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이 정신의 탄생이라는 책은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사실은 정신과에 대한 편견 아까 말씀하셨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의학 그러면은 다들 나 한번 가봐야 되라고 말하면서 제가 막상 가보자 그러면 다 무섭다고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병으로서의 우울증은 어느 정도부터 우울증은 병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의학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한 건 400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00년 사이에 있었던 어떤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뭐 치매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다음에 뭐 공황장애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뭔지, 지능은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쓰고 지금 현대는 어떤 상태로 보여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정신의학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과학적이고요, 또 체계적이고 나름 의학의 한 분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걸 알리는데 좀 노력을 해보려고 써봤습니다. 네, 정신의학이 이상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좋은 거다,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이 책을 그렇습니다. 쓰시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볼 때도 정신과 그러면 약간 다른 학문으로 보는 네.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닌 사실 정신의학의 고민이라는 건 사회, 또 심리, 또 의학 내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꼭 뭔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름의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들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책에서 정신의학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학문이다 이렇게라고 표현한 부분이 예. 참 와닿았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신과랑 심리학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참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을 고치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보통 정상 심리, 인간의 마음, 심리에 대한 정상성을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그중에 이상 심리도 보는 부분이라면 저희는 한 1대 9회 정도로 정상성을 1 정도로 보고요. 9 정도는 마음의 병이 있는 것을 찾아내고 진단하고 분류해서 그걸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좀 더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개의 제일 많은 차이가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룬 부분도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격에 예.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 어쩌다 보니까 이러니, 아니 네 집 자식이니부터 시작해서 혈액형 가지고도 사실 근거는 없지만 나는 무슨 형이기 때문에 성격이 이래라는 거 어떻게 전형적으로 천성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너 뭐서 뭘 배웠길래 성격이 이 모양이니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학 용어로는 본성과 양육이라고 얘기합니다. 타고난 천성과 그다음에 양육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인데 절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천성, 타고난 면이 가지고 있는 게 40% 정도로 상당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한 50% 정도는 집안의 내력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한쪽은 뭐 교통사고가 났었고요. 한쪽은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두 사람 성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중산층 집안이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 사람의 집안 환경, 문화, 뭐 경제적인 부분도 이런 게 한 1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때 기본적으로 타고난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기질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10년 아주 태어난 아기 때부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내성적이다, 그래서 외향적이다, 또 도전적이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본적이고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 나가는가는 이제 사람마다 다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자라나다 보면 다 다른 성격이 되는 거죠. 기질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경험의 영향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질이라는 게 40% 정도 깔려 있다는 거죠. 달과 광기의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도 짚어주셨는데 달이 이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과학적으로 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 루나틱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아마 연극 이름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요. 루나라는 게 이제 달이라는 라틴어인데요. 루나틱이라는 단어는 미쳤다라는 광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이게 14세기, 15세기에는 이 보름달이 뜨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다라는 그런 게 우리나라보다는 좀 서양에 많았는데 그냥 점성술이나 천문학의 영향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름달이 뜨면 늑대 인간이 나오는 얘기도 옛날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90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떤 학자들이 심심하니까 뭐 그냥 과학적 흥미로 보름달이 떴을 때 응급실에 많이 오는지, 정신과에 입원을 많이 하는지,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혹시 갑자기 쭉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차이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런 걸 봐서는 사람들은 뭐 인력에 의해가 달의 인력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빛이 너무 크니까 뭔가 밖에 돌아다니게 되고 그런 느낌 들긴 하지만은 실제로 루나틱이라는 단어, 즉 달하고 어떤 정신질환하고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도 빌고 하는데 좋은 방향에서 서양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이런 연구 흥미롭고요. 그리고 또 천재 예술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좀 정신적으로 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뭐 버지니아 울프 얘기라든지 고호, 고갱 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뭔가 천재들, 내지는 광인이라기보다는 천재적인 예술가들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을 해낸다. 라고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아놀드 루드비아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이 20세기의 예술가 1000명의 전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예술가 중에 정신질환 유병률도 높고 가족 중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걸 발견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우울증, 조울증, 약물 중독 흔합니다. 근데 특히 뭐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가족 중에 6명이 자살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은 그럼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창작력을 잡아냈을까 보니까 어릴 때 혼자 지낸 시간이 많았다든지요. 아니면 크게 아파서 혼자 상상할 시간이 많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마음의 외상을 받은 경험이 있어 그 마음의 외상을 혼자 자가의 치유적 환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가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창작 욕구를 사용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옛날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어떤 예술가들 중에는 그런 정신질환 인물들이 꽤 있었는데 21세기엔 드물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생각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 영화라든지 이런 옛날엔 시라든지 혼자 그린 그림이라 혼자 짧게 하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영화, 뭐 조각도 대형적인 큰 조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6개월, 1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을 다 같이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 일이 더 큰 게 20세기 이후의 예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술 대학을 들어가거나 초기에 재능을 보이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 정말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는 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자아의 힘, 훨씬 건강한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되는 게 지금의 이제 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신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뭐 많아요. 우울증도 있고, 뭐 공황장애도 있고, 주의력 결핍장애, 뭐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정신질환들도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 환자의 가족들이 오셔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결혼을 해도 되나, 애는 낳아도 되나, 이런 특히 뭐 며느님이 있으면은 며느님이 이제 우울증 같은 게 걸리면은 애를 낳아도 될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말씀드린 혈우병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성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전적 영향을 갖고 있지만 절대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심한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조현병, 이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하는 이 조현병이 100명 중에 1명에게 일반 대중에 걸리는 병입니다. 그렇지만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즉 100%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50%, 그러니까 한쪽 쌍둥이에 걸리면 반대쪽이 걸릴 확률은 50%거든요. 근데 그게 일란성이면 12%, 부모 중 한 명의 병이 있으면 8에서 18%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대중의 1%가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생물학적 영향이 있긴 하지만 환경의 영향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이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병이 있다고 해서 나는 분명히 병에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보면요, 많은 연예인들이 정신질환을 앓았고 또 극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개선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정신질환이 어떤 의지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 절대 그렇지 않은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이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폐렴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마찬가지로 그건 병에 걸렸다. 뭐 정말 힘들 때는 그걸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함이 있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결함이 있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심한 정신지체라든지 아주 심한 정신분열병, 조현병 같은 병은 중증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도움을 줘야 되지만 가벼운 우울증, 뭐 공황장애, 요즘 많이 얘기하시는 아니 불면증 같은 건 우리 살면서 언제든지 걸렸다가 언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어떤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사회에서 계속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을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끝으로 이 독자들에게 바라는 점과 또 앞으로 집필 계획 있으시면 또 전해주시죠. 이 정신의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독특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뇌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요. 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법 체제가 있기도 하고 정신 치료를 하면서 약물 치료도 하는 굉장히 복잡하면서 복합적인 학문인데요. 그래서 흥미 있는 분들은 많지만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이게 이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구나, 우리 가족들이 치매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최근 이제 앞으로도 이 대중들과 함께 어떤 과학적인 부분들, 정신의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책들을 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예, 하 교수님하고 오늘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정신의학에 대한 뭐 편견,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사라지는 좀 편안한 느낌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신의학의 탄생을 집필한 하지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